네, 오늘장 탑10은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르는 그 성격은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주가 주도 섹터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조정을 겪고 대형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을 많이 사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인도량 쇼크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인도량이 10년 만에 감소를 했고 4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인도량이 약간은 상승을 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도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나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연간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량에 대한 부분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머스크나 트럼프 수혜주들이 다 조정을 겪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엔비디아나 HBM 하드웨어 쪽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물결이 좀 나올까 궁금한데 인도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국내에서 2차 전지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인도량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사실 팩트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었고 이제 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호재성 내용들이 2차 전지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주가 가장 또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트럼프 2기 때 이제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좀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데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 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5개의 종류의 자동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는 걸로 지금 포함이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존의 다른 경쟁 완성차 업체들을 봤을 때도 오히려 보조금을 받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오히려 보조금을 받던 차종이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2차 전지가 갈 길이 아직 멀긴 합니다. 일단 뭐 상하이원의 어떤 동의까지 받아내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지만 일단은 트럼프 자체가 지금 IRA 이 정책에 대해서 축소 또는 폐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직은 좀 넘어가야 될 이 걸림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최근에 많이 못 움직였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들,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대형주로 외국인들 수급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약간의 호재와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다시 한번 재유입으로 인해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을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됐는데 이게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받은 거잖아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에 대한 리스크는 없겠습니까? 그 트럼프 이제 차기 대통령이 IRA 뭐 축소한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사실 보조금 축소나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현지화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 미국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 자체는 역시나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성차 업체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아주 강한 상승이 당분간 나오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다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또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적은 사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예시로 들자면 우리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뭐 닛산이랑 혼다 같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지금 작년에 부진했던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들을 보유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실적만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충분히 추가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고점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야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완성차 업체는 실적이 좋았는데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문제는 2차 전지거든요. 네. 오늘 수급을 좀 단기적인 수급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환율과 계속 연동을 지어서 보셔야 될 텐데 이게 일단은 고환율 체제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매크로에 대해서도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나마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들은 테슬라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큰 성장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내수에서 소비하는 이 전기차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20에서 30% 정도 성장성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유럽 시장에서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성장률이 가장 잘 나왔던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밸류체인 또는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밸류체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LNF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테슬라 밸류체인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다 올랐다라고 해서 이 지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종목별로 분명히 다시 한번 차별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2차 전지를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가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리고 밸류체인이 가장 강한 테슬라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를 또 떠나서 다른 종목도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배터리 잘 안 쓰죠. 보통 네. 자국 내 자국 배터리를 씁니다. 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배터리 기업으로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중국차 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을 올해도 유지를 할 거라고 본다면 어디가 낙수 효과를 볼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HL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니오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신에너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과 지금 협력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중국과 테슬라를 또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도 HL 만도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 다른 섹터들도 묶어서 보시는 전략도 한번 함께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부품도 봐야 된다. 다만 테슬라 향 밸류체인만 좀 보자. 그럼 양극재 기업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오늘 외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차트를 봤을 때 너무 이제 우하향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한 거라서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양극재 업체들은 올해도 안 좋나요? 일단 지금 양극재라든지 셀 모두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ESS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양극재라든지 셀 자체에서 나오는 기대감을 좀 충족을 못 시켰던 부분들을 이 ESS 쪽에서 만회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배터리 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기대감을 높게 갖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동일합니다. 지금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투자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국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테슬라 밸류체인이냐.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NF,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하잖아요.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바로 이 테슬라 관련된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성장성이 조금 그래도 낙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업들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일단은 단기로 좀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 밸류체인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눌림이 나올 때 오히려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아 그래요? 비중을 늘려도 괜찮나요? 네, 지금 오늘 근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 이후에 바로 조정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기성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빠르게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야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 급하게 매수하다 보면은 또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이 나올 때마다 올해 하반기를 보면서 적립식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밸류체인 정도는 그래도 하반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요. 지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AI도 하고
테슬라가 ESS도 하거든요. 지금 전기차 기업들의 그 미래가 ESS에 달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 커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커버 못한 그 매출을 ESS 쪽으로 지금 매출을 다 커버하고 있고,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파나소닉이나 LG 엔솔도 그러한데요.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실적은 인도량이 낮게 나오긴 했지만 ESS가 커버를 해줘서 실적이 잘 나온다면 2차 전지 섹터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보다는 저는 만약에 이 ESS가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 한번 보자? 부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이 기본적인 셀 사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좀 아쉬운 이런 실적들을 ESS 쪽에서 조 단위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SK온이 조금 이제 ESS 사업에서는 조금 매출이 좀 덜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ESS 쪽에서 잘 매출을 좀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SS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ES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뭐 그리드 비즈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ESS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소주단을 좀 보시는 것도 그럼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ESS 살까요? 2차 전지 살까요? 딱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네, 저는 근데 다른 섹터를 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쪽이요? 예, 예를 들어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도 그렇지만 네. 거래 대금도 굉장히 낮고 거래량도 굉장히 낮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자금이 세게 들어와도 대형주가 크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라든지 아직도 이런 정책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 남아있는 종목들로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넘치는 종목군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그래도 가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들이 보면은 조선 있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이런 쪽들은 사실 이미 수주잔고가 뭐 2, 3년 그 이상까지도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일단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요.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갈 만하다. 그리고 정책적인 리스크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환율에도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매크로의 어떤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외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 따라가지 말자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넘어갈게요. 지금 미국에서 다시 HBM 하드웨어 쪽이 뜨기 시작하고요. 하이닉스 강합니다. 엔비디아가 맞춤형 칩 시장에 뛰어든다는데 사실 그 엔비디아가 그 관심을 브로드컴한테 뺏겼잖아요. 브로드컴이 에이직 칩 맞춤형 반도체 만든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도 사실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국내에서도 에이직 반도체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나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브로드컴이 워낙 치고 올라오니까 약간 조금 이제 위기감을 좀 느낀 약간 것 같아요. 걱정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엔비디아는 사실 뭐 엔비디아의 당분간 독주 체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브로드컴이 이제 떴던 이유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의 장점 때문인데 이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의 강점은 정말 이 절대적인 성능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성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태지만 가격이 비싸다라는 엄청난 또 문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형 반도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특정 어떤 부분에만 특정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어떤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이라면 주문형 반도체를 앞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이런 것들 때문에 브로드컴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나도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문형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기대감을 좀 더 가져도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엔비디아까지 뛰어들었으니까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쪽에서는 뭐 관련주로 보면은 이름에도 에이직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직 랜드가 역시나 이 TSMC 관련된 가치 사슬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종목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가 참 잘 가잖아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6% 넘게 급등인데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HBM이든 맞춤형 반도체든 어쨌든 그 반도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반도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 담아도 됩니까?
하이닉스를 잡는 게 당연히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정도로 내려왔지만 문제는 우리가 계속 기대했다 실망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퀄테스트와 그다음에 납품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그게 가장 큰 거늘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엔비디아가 어차피 독주 체계가 계속 이어질 상황이고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거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당분간 독주 체제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었던 삼성전자는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캐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아직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역시나 작년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땐 당연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네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서 한번 담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네. 그 이사님께서 대형주는 지금 탄력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반도체도 사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지금 강한 부품 장비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게 대형주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대형주의 또 장점이 있죠.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형주 SK하이닉스 정도는 담아도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다만 단기적인 수익률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땐 당연히 소부장들을 보는 게 좋은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HBM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실적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겠지만 PSK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STI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STI 같은 경우는 CCSS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에 들어가는 뭐 약물 공급 시스템 이런 것들로 안정적인 캐시하고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리플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HBM 쪽에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고 PSK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숄더블 평탄화라는 이 리플로 장비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디스컴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토레지스트 있잖아요. 감광액을 사용할 때 남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그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받은 지금이라면 천천히 담아가기는 굉장히 좋다. 네. 다만 오늘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눌림을 감안을 하셔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플로 안에서 PSK 홀딩스와 STI 이렇게 두 종목 말씀 주셨고 그럼 HBM과 에이직 반도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에이직 쪽으로의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에이직을 보는 것도 좋다라는 판단이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장비주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굉장히 또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중반 그 이유를 보면서 조금 더 나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좀 꾸준하게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장비주를 천천히 담아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성향이라면 에이직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데 여기서 지금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직랜드가 가장 추세가 좋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만 잘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 전략에 따라 그 투자 처가 좀 달라지네요. 마지막으로 1월장에 좀 앞으로 전망이 궁금한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중심으로 테마주 장세가 좀 강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오르거든요. 어떤 쪽을 1월 달엔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봇주도 좋긴 좋죠. 네.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 너무나도 빨리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 급격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 보고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 이후에 항상 차익 매물을 대비를 해야 돼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바뀌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린 매크로적인 환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연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MD 매출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가격은 아직 절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환경 안에 속해 있는 섹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부담 없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1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전력기기 쪽을 말씀을 주셨네요. 아까부터 조선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시는 것 같고, 그럼 어제 올랐던 로봇주 포함해서 이제 CES가 곧 열리잖아요. 네.
여기에 AI나 로봇, 뭐 양자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요? 네, CES가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관련주들이 계속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요새는 이제 일정이 딱 발표가 되거나 일정이 시작하게 되면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화를 시킬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양자 쪽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상용화가 되기에는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익화를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현금화를 시키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소프트웨어가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베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또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MS의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여기서의 나왔던 성과들이 이제 CES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요.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한컴 관련된 계열사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들, 수익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10 이야기 나눠봤고요.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